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성 연예인들의 노브라 패션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사실 저 이 아이템 제가 하는 게 딱 맞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남성 앵커가 말하면 또 역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과 브레이저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는 건 그들의 자유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브라, 탈브라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봅니다. 김지연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브라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렇게까지 이 사안이 갑론을박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몸이 이 사회에서의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쟁투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자 연예인들은 물론 여성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시 나노 단위로 분절되어 품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의 신체 중 어떤 부위는 노출해도 되지만 또 어떤 부위는 음란한 부위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 노브라 논쟁, 유브라 논쟁을 통해 점화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편하고 기능적으로 기능하고 이런 것보다도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측면에서 먼저 평가가 되는 것이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좀 보이는데요. 최근 공항의 노브라 패션으로 나타난 연예인이죠. 화사 씨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공공장소인데 너무 민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논리를 살펴보면 마치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성적인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 사회에서 여성의 가슴은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어떤 매력 자본의 지점인가 동시에 모유 수유가 가능한 어떤 세대를 재생산해내는 지점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네. 여성의 가슴 노출에 대한 통제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아기들을 위한 모유 수유의 그런 근본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성들을 위한 이제 성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오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회학교 교수님께서는 여성의 브레이저는 법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규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레이저를 벗는 행위가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규범의 이탈로 해석될 수 있고, 다만 이 규범을 만든 사람들이 남성 중심적 사고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질서로부터 해방되려는 의미도 있긴 있다. 이렇게 덧붙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여성의 브레지어는 사회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에서 당연히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어떤 마스크 일종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여성이 자신이 몸에서 브레지어를 했을 때 이것이 유발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통증, 소화불량 등등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만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봤을 때 즉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여성의 가슴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고 어떤 방식으로 성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가를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은 결국은 스스로가 자신의 몸이 뭘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정한 아름다움, 남성이 정한 규범, 남성이 정한 정결함의 기준을 통해서만 자신이 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성들이 브레이저를 한 10대 초반부터 착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평생, 요즘 수명제 연장됐다 그러면 한 80년, 길게는 80년도 사실은 착용한다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제약하는 것, 여성의 건강권 침해,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 브래지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사회적으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몸이 되고 공적으로 정돈된 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남성들이 봤을 때 가슴을 모아주거나 조금 더 가슴이 큰 형태로 심미적인 눈욕기감으로 적당할 수 있게 포장하는 그런 장치라고 하는 그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비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성의 건강권에서 보자면 브래지어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여성의 속옷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여성의 신체 건강권보다는 남성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어떤 장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성용 속옷을 착용한 여성들이 네.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 통증, 소화불량 또는 지렴 등을 겪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네. 때 이제 여성의 신체를 포박하거나 여성에게 특정한 질병을 유발하는 이러한 종류의 브래지어를 비롯한 이러한 옷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여성들이 신체 건강권, 여성들이 자신이 뭔가 관계가 있는 법을 굉장히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박권, 뭐 질병 유발 이런 것들이 조금 귀에 와닿는데요. 네. 그 최근 10대들 사이에서는 그 학교의 복장 규정에 항의하면서 그 포스트잇 운동을 탈코르셋 운동과 같이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배경, 이게 10대, 20대 여성을 주도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한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는 그런 시점일까요? 예. 일단 10대, 20대가 왜 하필 탈코르셋 운동이 주축이 되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 세대의 여성들은 10대 초반 때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화장법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0대 초중반 여학생들을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여겨서 강력한 마케팅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10대, 20대의 굉장히 젊은 여성들에게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잘 조합하면 이 사회에서 손쉽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환상도 끊임없이 주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과 다이어트 등을 하지 않으면 또래 문화에서 왕따 당하기 때문에 또래 문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침묵의 수단으로서 이런 꾸민 노동의 강도가 어느 세대보다 더 강력하게 주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대, 20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탈코르셋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일상 안에서 가장 절박한 생존의 운동일 뿐만 아니라 네.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네, 앞으로의 네. 미래의 지평을 네.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어떤 네, 대항 운동의 맞습니다.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윤 김지영 건국대 문문화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